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옵션 개인 투자다. 옆집 아저씨입니다. 네. 2019년 1월 1일입니다. 오늘 날짜는 2019년 1월 1일 오후 11시 42분. 네. 오늘도 저는, 출근했다 왔습니다. 일이 있어서. 예. 그리고 조카들은 저희 집에 있고요. 일 갔다 퇴근한 후에 조카들이랑 발음을 잘해야 돼요. 예. 조카들이랑, 예. 저희 아이들이랑 목욕탕을 갔다 왔습니다. 다 남자입니다. 예. 4명이 다 남자여서 목욕탕에 갔다 와서 애들 다 재우고 목욕탕 갔다 오니까 바로 아이들이 자더라고요. 예. 조카들이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 있어요. 누나랑 매형이 맡기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하루는 그렇게 보냈고, 예, 내일 또 출근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또 다른 월요일입니다. 수요일인데 왜 월요일일까요, 느낌이. 도망가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도 뭐 선물 옵션은 또 시작되고, 해외 선물 옵션은 내일 8시에 이제 또 1월 1일로 시작합니다. 내일 8시에. 저희는 1월 2일이 되겠네요. 저희 나라는. 미국은 1월 1일이고 8시에 이제 해외 선물 옵션 시작을 하는데, 먼저는 현재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좀 왔습니다. 그 investing.com 거기에 이제 그 미국 개인 트레이더들이 올린 글들 봤는데, 요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Happy New Year. Forecast for tomorrow. 내일에 대한 예측인데, sunny before 11 a.m. 11시 a.m. 전에 탑 2530을 찍는데요. 2530을 찍고, 이거는 이제 미국장 11시 a.m.이니까 미국장 시작하고, 그러니까 내일 다우가 시작한 후에 2530을 캐시로 찍습니다. 2530을 캐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우장 시작하고 캐시 11시 미국장 11시 AM 때 전에 2530 캐시를 찍고, 그리고 나서 헤비 레인 몇 시? 2시 이후에, 미국장 2시 이후에 헤비 레인 우르르 떨어집니다. 그리고 셀 자기가 예측했대요. 저 이거 가능성을 좀 둬요. 예. 2530이면 제가 말했듯이 웨이브 4의 마지막이 어디냐, 지금이 될 수도 있어요. 2500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2530 아니면 2580 아니면 2630 2620, 그러니까 딱 그게 이제 웨이브 4의 그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피보너치 그 엘리엇 파동하고 피보너치는 어디를 기준으로 잡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수치가. 근데 제가 잡은 수치는 이제 웨이브 4의 그 마지막은 2530일 수도 있고 2580일 수도 있고 2620일 수도 있다고 잡고 있는데, 얘는 2530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30 찍고 이제 헤비 레인 막 떨어지는 거죠. 2시 이후에. 저 이거 가능성 둡니다. 그래서 내일 수요일이죠. 수요일장에서 미국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장으로 기준으로 하면 새벽 1시? 새벽 1시나 2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시간 후니까 새벽 11시 반, 1시, 12시 반, 1시 반, 새벽 1시 반 이후. 그러니까 새벽 1시 반 전에, 우리나라 이제 새벽 1시 반 전에 그 2530을 찍고, 새벽 1시 반이면 1월 3일이겠네요. 1월 3일 새벽 1시 반에 2530을 찍고, 얘 예측은. 그리고 나서 2시니까 저희 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4시나? 4시 정도? 4시나 5시 정도 될 것 같아요. 4시? 3시간 후니까? 1시 반? 새벽 4시 반. 예. 4시 반쯤, 이제 워터폴, 예,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헤비 레인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웨이브 5가 이제 나오는 거죠. 5파동, 마지막 파동 나오는 건데, 가능성을 둬요, 저도. 이 말에 가능성을 둬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다우 시작 전에, 답답해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전략 짤 때마다 좀 답답해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고민 많이 하는데, 저는 먼저는 수요일장에서 폭은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봉 보면 이틀 연속으로 그게 없었어요. 이거는 이제 내일 거에 대해서 이제 키움증권에서 이제 놔둔 거고, 현재로는
없어요. 이틀 동안 폭이 없었어요. 이틀 동안 폭이 없었고, 분봉 60분봉을 보면 아시겠지만 60분봉도 완전 무슨 그거 떴어요. 그 대장 떴어요. 대장. 그 우리 그 대장 같이 이렇게 조그맣게 움직이는, 예, 사람 대장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일자로 쭉. 이건 그렇게 폭이 없었다는 얘기죠. 폭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수요일장부터 폭이 시작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게, 얘네들이 먼저 폭을 벌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갈 방향을 가기 전에 먼저는 폭을 벌려요. 폭을 벌린 후에 이제 자기 방향을 가요. 얘네들이 하는 게 그거거든요. 먼저는 폭을 벌리고 그 다음 자기 방향을 가는 건데, 저도 먼저는 이게 폭이 너무 좁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위로 쫙 올려주면서 이제 약간의 폭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폭을 벌리면서 이렇게 쭉 흘러가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먼저 한 방향으로 흐르기 전에 폭을 조금 만들어 놓고, 이제 너무 좁기 때문에 이 폭이 너무 좁아요, 60분봉이. 그래서 내일 유럽장하고 아시아장 유럽장에서 좀 폭을 좀 벌린 상태에서 다우장에서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가지 않을까. 저도 그래서 수요일날 폭이 좀 클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목 폭이 클 수도 있죠.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두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냥 계속 상승할 수도 있어요. 2530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2570까지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걸 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2527이 큰 저항대가 있어요. 2527이. 그리고 피보너치도 2527에서 한번 그 저항이 돼요. 그리고 나서 오르면, 여기서부터 그 다음 오르게 되면 제가 봤을 땐 2609까지도 가능해져요. 2609까지도. 그렇게 저항대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2609는 좀 저항선이 강하죠. 예, 여기가 좀 저항선이 강해서 몇 개가 좀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저항선이 가서 2609까지는 또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527, 그러니까 2530 찍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2609까지 쭉 흘러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는 저는 수요일장부터 폭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되게 좁혀들었잖아요. 되게 좁혀들었는데, 이게 좁혀든 상태에서 앞으로도 계속 좁혀들 거면 옵션 프리미엄이 확 죽어요. 근데 옵션 프리미엄이 지금 전혀 안 죽고 있어요. 옵션이 너무 비싸요, 지금도. 옵션이 너무 비싼데, 옵션이 너무 비싸다는 건 현재 제 생각에서는 폭이 다시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큰 폭이 지금 현재 한 번 더 제 예측상으로 나오는데, 요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라고 생각해요. 요번 주나 다음 주 하락으로. 요번 주 아니면 다음 주인데 하락으로. 저도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이거. 자, 요번 주 언제 들어가는지가 진짜 중요한데, 다음 주냐 요번 주냐의 문제죠. 근데 수요일날 폭이 확실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예측한 애랑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먼저는 제 전략은 좀 벌리는 쪽 반대편으로, 유럽장 시작 전에, 그러니까 유럽장 시작하고 다우장 시작 전에, 그러니까 다우장 시작 전에 얘가 위쪽으로 벌리면 저도 한 2530이 왔을 때 위쪽으로 쭉 벌려가요. 다우장 시작 전에 이쪽으로 쭉 벌리는데 2530포인트 언저리가 왔어요. 그러면 저도 5개의 풋을 탈 것 같아요. 먼저 5개의 풋을. 그리고 아래쪽으로 만약 벌려가요. 아래쪽으로 벌려가면 콜을 5개로 좀 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이 많을 거란 생각하에 갭을 채우거든요. 얘네들은 갭을 채운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폭이 굉장히 없다가 내일 만약에 다우장 전에 폭이 좀 커지면, 전에 폭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갭을 채워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일장에서 위로 많이 올라갔어요. 다우 시작 전에. 근데 다우가 시작을 해요. 그럼 다우가 시작하면 그 시작했던 폭이 있잖아요. 그걸 다시 내려와야 돼. 내려와서 갭을 채운다고 그러죠. 필더 갭이라고 그러는데, 갭을 채우러 내려와요. 그래서 갭을 채우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만약 밑에서 시작하면 올라와서 갭을 채우고, 올라온 갭 채운 상태에서 위로 더 오르든가 다시 떨어지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제 전략은 2520 넘어가면 풋 5개를 탈 거예요. 그리고 풋 5개를 타면 얘가 반드시 다우장 시작하고 갭을 채우러 내려와야 될 거예요.
그때 갭을 채우고 시가에 왔을 때, 시가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달의 시가는 반드시 한번 다시 찍으러 오거든요. 다우 시작 전에. 그러니까 갭을 채우러 온다는 거. 그 갭을 채운다는 게 그 갭은 시가를 말하는 거예요. 시가의 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말을 막 되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어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내일 다우 시작 전에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면 2520이 넘어가는 순간 풋으로 5개를 탈 거예요. 그리고 풋으로 5개를 타는 이유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한 방향을 타면 다우 시작 전에 한 방향을 타면 다우 시작하면서 시가까지는 다시 내려와요. 갭을 채운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한 80%에서 90%는 항상 그래요. 8, 90%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략은 언제 써도 잘 먹히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풋 5개를 타서 갭을 채우러 내려오면 그 갭을 채웠을 때 다시 콜 5개를 탈 생각이에요. 왜냐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내일 양매수 전략으로 풋콜을 타는 건 요번 주 만기 게 아니라 다음 주 만기 거를 탈 거예요. 어떤 걸 탈지는 내일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라 지금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다시 정리를 하자면 다우장 시작 전에 위로 올라가면 2520을 넘을 경우에 풋 5계약을 타고 이제 갭을 채우는 걸 먹고, 갭을 채우면 그 시가에 왔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시가에 왔을 때 콜을 5개를 다시 탈 거예요. 콜을 5개 타셔서 양매수 전략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 만기 걸로 옵션 다음 주 만기 걸로 그렇게 내일 전략을 짰어요. 근데 내일 만약에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면 하락 쪽은 수치는 정확히 제가 한 2475 넘어가면 하락을 해요. 2475 넘어간 상태에서 제가 봐서 2466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을 하면 콜을 5개를 탈 생각이에요. 다음 주 걸로 콜을 5개 타면 갭을 채우러, 다우장 시작하면서 갭을 채우러 올라오겠죠? 갭을 채우러 올라오면 시가까지 왔을 때 그러면 풋을 5개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양매수 전략을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일 양매수 전략을 만들 때 갭 채우는 거를 이용해서 양매수를 좀 좋은 전략으로 양매수를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양매수 산 거는 이제 해지를 조금씩 변화할 때마다 해지를 하겠죠? 하지만 다음 주까지는 제가 보면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전략은, 내일의 전략은 그렇게 오르면, 다우장 시작 전에 오르면 밑으로 풋을 타고 시가까지 왔을 때, 다우장 시작 후 시가 필인더 갭 채우고 시가까지 오면 콜 올라가는 거를 살 생각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떨어지면 그 콜을 사고 올라왔을 때 시가 오면 풋을 사서 또 양매수 전략을 취할 생각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내일 전략을 실행할 생각입니다. 내일 그래서 오전장은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오후장 왔을 때 할 것 같아요. 오후장 왔을 때. 그래서 수치는 위로 수치는 2520 넘어가면 풋 5개를 탈 거고, 밑으로는 제가 봤을 때 밑으로가 참 애매한데, 저는 밑으로는 한 2470 밑으로 가면 콜 5개를 탈 생각이에요. 2470 밑으로 가면 2470 다우정 전에 2470 밑으로 가면 콜 5개를 탈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일은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내일은 무조건 올라갈 것 같고, 올라가다가 이제 저는 요번 주 내내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내일 꺾일 수도 있다. 이제 웨이브 5가 내일 나올 수도 있다. 그 생각을 조금 해서 아까 걔 글 읽으면서 가능성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죠. 2530을 찍고. 근데 이제 걔도 추측이고 저도 추측이에요. 다 추측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다 추측인데, 어쨌든 양매수 전략을 취할 때는 변화가 있을 때 취하는 게 좋아요. 밑으로 떨어졌을 때 취하거나 위로 올랐을 때. 그냥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양매수 전략 취하지 마시고, 아무 변화가 없다가 얘네들이 변화를 한번 줘요. 그게 페이크예요. 그 다음에 자기 변화를 내려가요. 그래서 맨 밑이나 맨 위에서 잡는 게 양매수 전략은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올랐다 싶었을 때 양매수 전략을 잡고 밑으로 내려가는 걸 먹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폭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잡았어요. 예.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2520 이상, 그리고 2470 밑에, 그렇게 해서 반대쪽 방향을 잡고
필인더 갭 채우면 갭 채우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양매수 전략으로 반대를 또 잡아서 조금 안정적으로 다음 주까지 한번 흘러가는 걸 넣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틀째 60분봉 보시면 저는 60분봉하고 10분봉을 제일 중요시 한다고 말씀드렸죠. 완성봉이라고 생각해요. 60분봉하고 10분봉이. 그리고 얘네들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 봉이 60분봉하고 10분봉이죠. 그리고 60분봉은 언제부터 얘네들이 작업 들어가면 45분. 60분이 되기 45분 전부터 얘네들이 좀 작업을 해요. 45분부터. 그러면서 60분봉이 자기 위치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는 60분봉이 거의 달라붙었어요. 네, 그렇다면 수요일 날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움직이기 전에는 먼저는 볼린저 밴드를 벌려줘야 돼요. 볼린저 밴드를 벌려놓고 저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아니면 밑에서 벌려놓고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 그런 식의 이제 작업을 좀 얘네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 위로, 아니면 저 위에서 아래로, 수요일은 이런 차트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아까 걔가 이제 미국 트레이더, 개인 트레이더가 한 거가 제 생각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내일 그거에 맞춰서 한번 전략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랐을 때 풋하고 내려왔을 때 해지를 하셔야 돼요. 불안해요. 불안하면 오래 못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를 해놓는 게 편해요. 그래서 내려왔을 때는 다시 풋 탔으니까 콜 타서 해지를 딱 해놓는 거죠. 시가가 중요해요. 시가까지 왔을 때 하는 게 좋아요. 항상 부딪히고 올라갈 때 시가에 딱 부딪히고 올라가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시가까지 왔다가 다시 떨어져요. 시가가 되게 중요해요. 내일의 8시에 시작하는 시가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일은 저는 장을 조금 그렇게 준비할 생각입니다. 예,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예. 그리고 매뉴얼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남겨주신 거, 글 남겨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매뉴얼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고 투자 수익 꼭 올해는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외 선물이잖아요. 외국 돈 갖고 오는 거니까 많이 벌어서 우리나라 선물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번 사람이 있으면 잃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해외 선물은 외국인하고의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이겨서 달러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애국 아니겠습니까? 이제 매뉴얼님도 내년에 올해죠, 올해 2019년 수익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남겨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예측은 저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주봉이 상승봉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만약 웨이브 4가 마무리되면 주봉이 상승봉이 아니라 하락봉이 될 수도 있어요. 웨이브 4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중간에 갑자기 웨이브가 마무리되면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